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지금 이제 건축법 얘기될 텐데, 건축법이 작년에 말도 못하게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서, 어렵다기보다는, 자,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것 위주로 7문제 중에 5문제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어. 근데 짜증을 낼 게 아닌 게, 나머지 국토기획법이 또 무난하게 나오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이 법 단위로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특정 과목이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데리고 다니고, 대리 이제 수험생들 중에 미련한 인간들이 뭐 건축법을 7문제를 뒤지게 하고 주택법을 7문제를 뒤지게 해서 14개를 맞추겠다. 정신병자들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기본이 되는, 오늘 이제 제가 법 6개를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냥 기본 틀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특별 건축계획이 일단은 이제 다음 미주공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냥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이 공법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알면 그냥 딱 찍어버리고, 모르면 그냥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오는 패턴. 그리고 대신 이제 우리가 공법에서 거의 한 80% 이상 확률 있는 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답 5번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센스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 해서, 일단은 미주공 얘기,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나왔던 쟁점이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지? 바로 건축협정이 2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건축협정이라고 체결이라고 하는 거 전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폐지할 때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왔던 것이 건주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주지하를 외워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출제 패턴을 보는 거야. 제일 앞에 있는 게 체결과 그 다음에 폐지 얘기 나올 테고, 제일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통합 적용. 그래서 이 특별 건축구역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이 국토부장 시도지사 특별 건축구역 점점점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깔아주면서 그 법조문의 제일 끝머리 가면 뭐라고요? 통합 적용. 이게 이제 29회인가 20회 때, 19회 때, 요때 나왔던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점점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거의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자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주제는 건축협정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건축협정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을 준비했는데, 최근 30회 된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바로 결합건축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결합건축이라는 게 뭐냐면 도심지에 가서 상가 밀집지역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건폐율 이런 개념을 공부했는데 건물 2개가 맞닿아서 짓는 경우가 있다. 이걸 결합건축. 근데 주의하실 게, 작년에는 쓸데없는 걸 구성을 했는데 결합건축의 개념이 뭐냐면 건폐율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을 통합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가 된다? 결합건축. 그것도 이제 이미 나왔던 문제니까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그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 다시 다른 거 답해버리고, 자, 지금 이제 결합건축하기는 뭐가 된다?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이 되게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결합건축은 용적률 이렇게 가주실 거.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라고 하는 게 주요 구조부.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렇게 어렵다는 파트에서 자, 쉽게 냈던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풀시설실이라고 하는 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처럼 이제 진짜 칼바람이 불었던 건축법 문제에서 제풀시설실, 요런 뭐냐면은 그것도 못 외운 인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지,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뒤집니다. 정확하게 제풀시설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7년 동안 3번 나왔던 주제, 그게 계속 나오니까 설마 또 나올래야, 나온다니까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2번, 3번 냈던 것들, 자, 7년에 한 2번 이상 냈던 것들은 줄줄줄 꿰셔야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으로 뽑아냈던 케이스. 뭐 설명이고 뭐 필요 없죠. 그 다음 주제, 자, 면적 청소의 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최근에 나왔던 문제, 바닥 면적 2번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일단 외우고 들어가야 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나밖에 없네.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대하자 용적률 규제에서 나오는 개념이 될 테고, 자, 원래 연면적의 정의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정의하는데, 용적률 산정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 용적률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은
그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패턴 아닙니다. 이건 지식을 외우고 들어갈 거. 세 번째, 자,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해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바닥 면적 2번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건축 면적하고 대지 면적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대지 면적은 내일만은 꺼리가 못돼. 20회 때 한번 구성이 되는데 그림 그려야 되니까 논외로 삼아야겠고요. 해서 자, 일단은 뭐라고요? 자, 바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뭔지 보려고 하지 말라니까 제가 만든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아무거나 법조문 카피 열어놓고 나서 법조문에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 다음의 것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다고. 종류가 더럽게 많아. 그래서 자, 답은 3번, 4번. 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대지에 도시공객시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도시공객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내가 10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중에서 300평을 공원용지로 결정 고시를 해놨다. 그럼 내가 건물 지을 때 자, 1000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700평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도시 공객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패턴만 잡는 거야. 해서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가짜 노대, 가짜 타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셔야 돼. 절대로 이걸 개별적인 항목을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어. 나는 중개사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신기해 보여. 엄마 따라와가지고 엄마가 너 한번 해봐라 해서 그것만은 엄마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웃을 게 아니에요. 같이 사시는 분이 상담 다 하고 나서 이제 당신이 시험 준비를 해봐라. 와,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 양반 직접 공부를 할까 생각했는데 상담만 하시고 그분 결제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죠. 그래서 저번에 그 표정을 봤어야 돼요.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동네 소문 다 나서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좀 따봤자 목에 힘도 못 줍니다. 왜? 누구누구 아빠는 당연히 그 정도는 되는 사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얘기를 한번 듣기 위해서 개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묶어서 가셔야 돼.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우실 게 뭐라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자,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틀린 것에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제일 답은 5번 뽑아놨는데 조금씩 바꾸긴 했는데 똑같아 해서 자, 일단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줄 세워야 되죠.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 두 번째 산업 등의 시설군, 세 번째 전기 통신시설군, 네 번째 뭐가 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 점점 이상해지네. 다시 쪽에다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세 번째 전기 통신시설군,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자산 전문,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 계속 화면이 다 이상하네. 그래서 왼쪽에 다시 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요거 잘 될 것 같은데 산업 등의 시설군, 세 번째 전기 통신 시설군, 네 번째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여기서부터 말렸었죠. 그래서 영업 시설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그 다음에 영교 근린생활시설군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주거무시설군, 아홉 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 자, 이게 용도 변경이 제일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어쩔 수 없어요. 통계적으로 7년 동안 3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는 문제는 제풀시설지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아까 주요 구조 이런 식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다. 같은 시설군, 같은 시설군, 그리고 용도군도 같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에서 자, 변경 신청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근생시설을 의료시설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허가 받아야 된다. 숙박시설 돈 내고 다섯 번째 항목이 될 테고요.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거요. 교수야 의노라고 해서 여섯 번째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
교육 연구시설 6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시설 5번째 허가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발전시설 3번째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첫 번째. 그래서 1번 허가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조건 깔아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모의고사를 5번을 보더라도 5번 매번 용도 변경 문제는 자산 전문 영역 근주고요. 9개 중간에 이 각각의 용도군요.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 상관없어. 되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이걸 줄줄줄 외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5번을 먼저 알았다. 하다 보니 5번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 용도 변경 얘기. 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에서 주요 쟁점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관련 규제, 건축물 관련 규제에서 교재 195페이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 관련 규제에서 요즘에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해서 자, 이걸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게 될 테고요. 이 법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제한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외울 게 있었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에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딸랑 하나 외우자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양 더럽게 많아 해서 일단은 건물의 안전에 신경을 써라 해서 목사목이라고 하는 거, 목사목,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 다만 거기 뒤에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라고 하는 거에서 앞으로 출제할 포인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걸 다 외우지 못한다니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이게 이제 주기로 가야 되는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목구조라고 하는 거. 목구조 외 구조는 시험에 내기 지랄이야. 목구조 외 구조가 뭔지 애매하잖아. 그래서 자, 목구조만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한 번 더 출제하면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이제 대지 관련 규제라고 해서 분할 제한 면적 15년, 16년 사이에 3번 나왔던 거. 자,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단순 암기라고요. 이게 이해고 자식 없다니까 그냥 법을 이렇게 만든 거야. 두 번째, 도로의 관계. 원래 대지는 도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맹지라고 부르게 된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이때는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 출제 포인트, 건물의 용도가 공장일 때는 3천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해라. 똑같은 맥락에서 건물의 용도가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가 되면 어떻다? 바로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4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건축선 지정 효과에서 자, 다른 거 빼버리고요.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지표 위 부분은 건축면의 수직면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원래 설명은 대단히 길어지게 되는데 지표 아래, 지표 위 이것만 가지고 쟁점. 그리고 틀리든 맞든 답을 뽑을 때는 지표 아래 부분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지표 아래 부분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 왜? 원칙은 건축물 및 담장이라고 하는 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출제위원들은 지표 아래 부분을 가지고 그나마 쟁점을 삼게 됩니다. 공개공제 오늘 문제 빠져있지만 상준일 세계 일주라고 해서 상준일주 기억해야 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자, 지금 얘가 지금 7년 사이에 4번인가 구성이 됐어요. 상준일주라고 하는 거 3번 전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건물의 종류는 어차피 못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 면적, 대지 면적이 10% 이하,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준 1주 4번인가 5번인가 하여튼 도배하다시피 하는 주제.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것이 조경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죠. 물류시설이라는 것은 다 적용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밑에 건축규제의 특례라고 해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 전원의 동의로 체결하고요. 과반수의 동의로 폐지하게 된다. 건주지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결합건축 나와 있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결합건축은 건폐율이 아니라 뭘 하자는 거다. 용적률 등을 통합 적용하기 위한 것이 결합건축. 그래서 출제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다 모든 문제가 통합 적용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 설명드렸고, 자, 그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1번은 옳은 표현, 2번이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 되겠고요. 3번, 자, 지정 건축선이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어차피 앞으로도 모를 거니까 신경 끄시고, 자, 바로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 건축선의 측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겁나 쉬운 거 가지고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공장 주변에 자 대지에 원칙적으로 도로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자 주변에 광장, 공지 등이 있을 때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어떻다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쉽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자 이게 이제 한 10년에 한 번 올라 나오는 게 지표 아래 부분이라는 주제. 지표 위 부분은 답이 아니게 구성하고 지표 아래 부분을 답이 되게 구성한다. 그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릴 거. 자,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 등 틀린 것에 대해서 요건 이제 답이 정형화되어 있는 파트가 두 개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거 자, 땅 사기 전에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물어보는 제도. 이걸 우리가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야, 내가 이거 땅 살려고 하는데 허가 나옵니까? 이러이러한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허가 나옵니다. 그럼 땅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무한대로 무조건 건축허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면 어떻다?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자, 5번이요, 5번. 자, 이미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바로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된다.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 그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20회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해서 옳게 구성했고 27회 때인가 26회 때 이 지문이 나왔어요. 나머지 아무 쓸모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딱 뜨게 되면 이 주제에서 뭐를 답을 뽑을지를 미리 알고 가야 돼. 그리고 30회 때 나왔던 게 저거 있었죠? 바로 인허가의 의제라고 해서 자 이미 문제가 좀 몇 번 반복해 드렸어요. 인허가의 의제, 개농산화라고 해서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그래서 30회 때 문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만 의제가 된다. 이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 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시험에서 이거 물어볼 때 개농산화 관련해서 틀리게 냈던 것이 뭐냐면 도로 점용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 같은 거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공사장 앞에 도로 조명 허가판이라는 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돼, 그게. 그게 뭐냐면은 건축 자재 싣고 나가고 하려면 차가 왔다 갔다 하려면 도로를 계속 써야 되거든. 그게 바로 도로 조명 허가.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을 때는 도로 조명 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그럼 건축허가 있을 때 의제되는 것이 도로 조명 허가에서 자, 땅 들어없는 게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 땅 딱딱하니까 물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하천 전용 허가에서 개농산화라는 개념이 될 테고 작년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고요? 바로 산지 전용 허가, 용도적이 도시 지역일 때만 어떻다 의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물어봤었고 다시 돌아와서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이 문제가 사실 제가 보기엔 대단히 까다로웠던 문제야. 숫자가 맞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자 2번 지문에 포함될 수 있다. 3번 지문에 협의해야 된다. 4번 지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 모를 얘기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절차라고 부르게 된다. 법적 쟁점이 없는 거야. 틀리든 맞든 답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문제 2년이 맞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놓쳐버려. 5번 맞는데 아니야.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나머지 중에서 답을 골라낼 능력이 있으면은 그걸 찍어도 좋아.
근데 어차피 찍는 주제 뭐라고 분수에 맞게 찍으시라고 눈에 밟힌 아이, 그 아이를 찍어야 된다. 시험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주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눈에 온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이게 왜 틀렸는지 맞는지 푸는 것인지 찍는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 찍을 때는 어떻게 해라? 많이 본 놈 찍으시라고. 절대 2년 때문에 맞기 때문에 움찔 한다니까. 심지어 저도 이 문제 편집하면서 아까 해놓고 나서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왜 2년 맞거든. 움찔 하는 거야. 2년이 맞기 때문에. 이걸 수십 번을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이 맞으니까 2년 맞는데 1년으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숫자가 오를 때 특히 주의하실 것. 답은 5번으로 구성합니다. 건축가가 신청을 해야 될지 착공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것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건축가가 제안 등 틀린 것은 해서 자, 요것도 과거에 되게 유행했다가 요 근래 좀 출제가 더딘 파트.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마지막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1번 국토부 장관 제한할 수 있다. 앞에 장관 요청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 2번 질문을 답으로 뽑았고요. 겁나 그 당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생각하지 말라고. 뭘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 교육감에 이 문제가 나올 때가 뭐였냐면 골 때리는 게 풍문여고라고 이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종로 안국역 근처에 가면 풍문여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 대한항공에서 요즘에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무슨 호텔을 하나 짓는데 한옥 호텔. 그래서 여고생들이 교육상 안 좋다라고 해서 교육감 등등등이 나서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생각을 해봐. 내가 교육감이라고. 연병을 거기다 호텔 지으면 내가 욕을 먹잖아. 자, 이익을 보는 건 대한항공이고. 그래서 결사 반대. 이런 것들은 건축가의 제한 요소가 될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이 짐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나왔던 재밌는 문제가 정비법에서 오늘 얘기 안 했는데 그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 이게 뭐가 된다? 공동 이용 시설. 그래서 자, 한유총 사태 한참 터졌을 때 이 양아치들이 거기다가 유치원을 딱 넣어가지고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사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슈. 요게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번 별 모르겠고, 자, 1회 1년의 범위에서도 다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도지사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서 3번만 모를 테고요.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될 게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계속 단순화시켜야 돼. 그래서 문제가 이 틀에 맞춰서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요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은 정말 심플하게 문제를 깔끔하게 구성을 해줍니다. 야, 학원 강사들이 만든 문제들은 솔직히 정말 질 떨어져요. 수준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억지로 문제를 쥐어짜서 그래. 출제위원들은 1년에 5문제, 10문제를 만들어도 되니까 곰곰이 연구해서 만드는 거고, 학원에서 만드는 일반 문제들은 거의 그냥 1년에 수백 문제를 쥐어짜내야 되니까 억지로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수험생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문제를 보면 다 외울 것 같아서 강사 입장에서는 자꾸 바꾸는데, 제가 이제 오랜 경험, 한 20년 넘게 한 경험, 똑같은 문제를 한 5번쯤 풀어야지 어떻다. 문제가 좀 눈에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처음 나온 자료하고 좀 문제가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용어 파트 1년에 한 문제 무조건 구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거, 부대시설 비교해야 되죠. 엄마가 아빠가 자, 밤에 퇴근할 때 아파트 단지 갈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이걸 부대시설. 엄마 아빠랑 자, 주말에 주택단지 안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복리시설에서,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4가지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이들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이 있었고요. 성인 관련해서 주민운동시설, 어르신들 관련해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이 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준주택 해서 자, 다중생활시설,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용도로 쓰이는 것을 바로 준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기다노라고 해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해서 이미 최근 문제에서 기다노 중에서 한 개인가 기숙사 공간을 집어넣으면서 다음 중 주택이 아닌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이게 다중생활시설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즉 80제곱미터인 주택은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자, 외우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공적인 주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적인 재원,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주택도시기금, 이것에 지원을 받아서 공통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등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 다시요. 자,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여기 현혹되면 안 돼. 이건 어려우니까. 자, 공적인 주체, 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네.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게 공적인 주체고요. 공적인 재원이 국가 지자체 재정도 있지만은 주로 이슈가 될 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그래서 이게 학기론 파트, 금융론 파트에 가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처라고 해서 기금 이하라고 하는 거. 기금은 무조건 얼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까지만 가능하다. 같이 묶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원칙은 85가 될 텐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면지역에서는 얼마? 이때는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시골에선 얼마?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 부른다. 그 정도고요. 자, 지문제가 처음 나간 거라 수정했어요. 그래서 12m의 일반 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별개 주택단지다. 틀렸죠? 해서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 일반 도로 얼마? 20m 이상이 됐을 때 별개 단지가 된대서 처음 나온 자료랑 바뀌었다고요. 해서 이걸 틀리게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서 자, 요 주제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201페이지 가서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해서 자, 지금 이제 건축물의 전부터 일부와 부속 토지라고 하는 거, 부속 토지가 뭐가 된다? 주택의 정의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소유자 수에 따라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대비를 해보는데 공간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공사 나와 있죠. 토지공사, 지방공사 나와 있잖아요. 계속 운으로 담아두라고 메모도 하지 말고 어차피 메모해봤자 볼 것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그리고 80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33은 23 이렇게 외웠었죠. 33은 23에서 23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뭐 있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처음에 집 지을 때 3분의 1,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를 뜯어 고쳐서 하는 것을 허가 대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2세대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뭐 2세대라는 얘기죠. 이하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3분의 1에 33은 23.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분조토 오늘 뒤에 문제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외웠었죠. 자, 분조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뒤에 문제 나옵니다. 해서 분조토 투기과일지구 관련한 부분이 한번 출제 쟁점이 됐었고요. 여러분 자료 자 208페이지부터 아니구나 211페이지 210페이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라고 해서 이시자 2호 10 했었고 20% 30%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2호 10에 20 30에서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요 20% 증가 투기과열지구 30% 증가 조정 대상적 30% 증가 투기과열지구 30% 감소해서 자 다시 22 3 이런 식으로 갔었죠. 다시
자, 2개월 15대1, 250이었구나. 다시 250에 지금 이제 232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250에 232. 자, 이거 문장 못 외운다니까 그냥 계속 자, 뭐랑 비교하다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33은 23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을 삼게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 바로 250에 20, 30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분조투 순서.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자료 201페이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40년. 그 다음에 이제 75%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40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반값 아파트. 이게 이제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뒤에서 그 논의하게 될 자, 그 매도 청구 얘기 관련해서 요즘에 거의 한 3년, 4년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요거 비슷한 가로 넣기 문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 202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그래서 분할해서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기존 단지가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주택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쟁점 삼아냈습니다. 준주택,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자, 주거용도로 쓰이는 것을 기다노라고 하는 거. 부대목의 간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 분리 나와 있죠. 일반도로 20m 이상일 때 별개 단지,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일 때 별개 단지. 두 개만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7년 동안 두 번 답을 뽑았던 주제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라고 하는 거, 자, 20m 이상이 됐을 때 별개 단지.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 일반도로가 폭이 20m 이상이다. 그럼 두 개의 단지로 해석한다. 도시계획 예정도로 폭이 8m 이상이 되면 어떻다? 별개 단지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공공택지, 다 공공택지. 그러나 아닌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도시개발사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쟁점을 봤었고요. 그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주택조합 등록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서 자, 요건 미리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03페이지 두 번째 파트 주택조합의 설립 등 변경 계산에서 원칙은 인가라고 하는 거.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어떻다? 설립 신고라고 하는 거. 한편 지역조합은 주택을 건설할 거니까 대지사용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증축은 얼마? 15년 이상 지났음을 입증한 서류를 제출해야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공통적인 요소는 인가라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조합원. 자, 조합원 수 50% 이상 20명 이상일 거. 이것도 겁나 많이 뽑는 주제죠. 그래서 조합원 수 50% 이상 20명 이상일 것. 자세한 내용 보지 마시고 자, 다만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조합원의 자격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뉘앙스만 요즘에는 자, 직접 묻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절차 외울 게 뭐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외워야 돼. 원칙을 읽지 말라니까 원칙 나오면 무조건 예외 찾아봐야 돼. 예외 보니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예외 찾으라니까 예외를 보니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교재 204페이지 예외라고 해서 자,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요거 출제 포인트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 추가 모집되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 조합 설립 임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외 쓸데없는 지문 탈퇴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자, 총회 의결사항 등 관련해서도 계속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었고 최근 마지막 나왔던 것이 이 조합 임원의 선임을 위해서는 조합원 중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총회에 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출제 쟁점이 된 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1번 자, 상속에 있어서는 조합원 자격 요건 따지지 않고요. 2번 배상 책임진다 해서 자, 뭔 얘기냐면 등록사업자고요. 주택조합이 함께 결합해서 사업 시행할 때 등록사업자가 자, 일정한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18회 때 답을 뽑았던 질문.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끄트머리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치고 외울 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대놓고 답 조금 대놓고 뒤를 보라고 앞을 보지 말고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 답은 4번 되겠고요. 5번 질문 없다 틀린 편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원래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원칙을 기억하지 말고 그저 시험 문제는 예외 파트만 기억을 하실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주택단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대 소유권 이전 늦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요게 지금 28, 29, 30, 3년 연속 계속 도배하는 문제. 소위 이제 매도 청구라고 해서 전에는 그거 나왔었죠.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를 할 거냐면 207페이지.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있고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이 되고 사용 검사가 있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뻥치게 된다. 근데 먼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승인하고 나서 매도 청구, 이것부터 가야 돼.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다 알박기로 봐서 모두 다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95% 미만이 되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 95% 이상은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95% 이상이면 전부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전제. 요거 내다가 쭉 쉬다가 이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첫 번째 매도 청구 요건, 자, 바로 대지 면적이 회복된 면적이라는 것이 얼마? 5% 미만일 때만 어떻다? 바로 그 다음에 2년 내 이제에서만 바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4분의 3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도 청구 소송에 4분의 3 동의 안 했던 사람도 거기에 기속되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과거에는 95% 이상 미만 이거 갖고 싸움 붙이다가 요즘에 28, 29, 30 무슨 개 돼지들도 아니고 이런 문제 왜 틀립니까? 그냥 무조건 깔아버리는데, 그래서 이걸 이 문제에다가 거꾸로 이제 구성을 해서 다 답안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보니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자, 선정 대표자 선정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동의 안 해도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5% 넘는 경우, 이거 매도 청구 안 됩니다. 5% 미만일 때만 어떻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년 경관 후에는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세 가지 숫자죠. 5% 미만일 때, 2년 이내일 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은, 자, 나머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그 소송에 기속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뽑아놓은 거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5% 이상일 때 뭐 전원의 동의 필요 없어. 5% 미만일 때만 어떻다? 매도 청구. 만약에 5% 이상이 돼버리면 그건 협의해서 매수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매도 청구라는 개념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도 청구라는 게 뭐냐면 그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법원의 판사가 팔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매도 청구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3년 연속 내리 출제가 되고 있다. 또 얘기했느냐? 또 내도 어차피 틀린다니까 수험생들의 공부하는 싸가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도배하는 문제도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하도 많으니까 대부분의 교재나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얘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미련스럽게 안 됩니다. 자, 제가 한 20년 넘게 약을 팔았는데 너무 힘들어. 봤던 거 이거 몇 번 문제를 만들고 지금 거의 20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착각에 빠진다고. 이게 뭐였더라? 내가 특별히 닭대가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양 때문에 그래. 양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목이 6개나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시험장 가면 뭐가 틀렸다 뭐가 맞았다는 몰라도 마음의 본nom과 적게 본nom, 그건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손 가는 대로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2차 과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으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가 34번 문제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35번 문제.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뒤에 보십시다. 패턴.
자, 실력 없잖아. 포함돼야 된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 모듈이들이 맨날 뭐가 포함되는지 그걸 쳐 외워요, 무식하게. 그 다음에 이제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을 30했더니 이걸 500세대에서 답을 뽑아냈었고요. 자, 3번. 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기부 체납을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제 있습니다. 중요치 않고요. 답은 지금 이제 또 요걸 뽑아서 연장할 수 있다.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 가십시다. 자, 요 얘기는 역시 자료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자, 교재 208페이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자, 분석하니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50%, 공동주택 50세대. 왜 이렇게 보다 50%, 50세대.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자, 읽지 말래니까 외우라고. 무조건 국토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험에는 예외만 출제가 되니까. 세 번째, 자, 공구별로 어떻다?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문제가 되는 게 착공 기한이죠. 기본 5년입니다.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 착공일로부터 얼마?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착공 연장 가능 사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자, 착공 기간 당연히 착공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 완료가 돼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착공을 할 건 아니고 다시 그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다 착공하면 된다. 그걸 우리 법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다 연장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착공 등을 해야 되는데 자, 5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번 시험에서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두 번째 이슈, 2년 내 착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주택 공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일단 선분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개론에서 선분양과 호분양을 논할 때 선분양은 주택 건설 재원을 분양받을 소비자부터 미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선분양, 호분양은 다 지어놓고 나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호분양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의의 전제가 될 텐데 선분양이라고 했을 때 사업주택 기본적으로 공정률 40%에 다다르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청한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공사 등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1번 틀린 표현. 자, 바로 토지공사는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원칙은 안 나온다고요. 무조건 예외만 출제가 됩니다. 2번 지문요. 관광특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지겹게 나오는 얘기, 틀린 얘기 되겠고요. 3번 지문 시도지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자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했어? 분,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투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국토부 장관, 두 번째 조정 대상자 국토부 장관, 투기 과열지구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래서 3번 중요치도 않고 틀린 표현. 4번 지문요. 지방공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그 시점에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래 일반적인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하면 되겠지만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또는 공급주택은 주택 등에서 자, 전매할 수 없죠. 이게 이제 매매 등 각종 권리의 이전을 다 전매라 부르는데 거기에 전매 범죄 상속이라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매 가능 사유에 걸리게 되면 항상 동의 얻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전매 가능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라 동의 얻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26회 때 마지막 나왔던 주제. 그 다음 자, 조정 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자, 아까 우리 이제 250 이렇게 갔었죠. 250에
20, 30 해서 분야가 상한제는 2, 50에 20% 증가라고 하는 거. 자, 조정 대상 지역 2, 50에 30% 증가. 투기 과열적으로 2, 50에 30% 감소. 27회 때 투기 과열적으로 2, 50에 30% 감소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자 5대 1을 초과했거나 10대 1에서 2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얼마 30%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 5, 자, 그 다음에 2, 5, 30에서 답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 50에 20, 30이라고 하는 거.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20% 증가, 조정 대상적 30% 증가, 그 다음에 투기 관리적 30% 감소,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자,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26회 때가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해서 자, 주택 상환 사채 어디에서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금융론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 지분금융 조신티라고 하는 거. 지분금융이 뭐라고 해서 조신티, Joint Venture Syndication, REIT의 T하고 MPTS의 T하고 이런 게 있었고, 부채금융의 B자 돌림하고요, 주택상환사채 해서 주택상환사채도 이렇게 빤히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요. 바로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녀석은요, 보증받아야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 개념이 뭐야? 돈 좀 꿔줘. 앞으로 주택으로 줄게. 근데 등록사업자인 민간건설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받아야 된다. 보증받아서 사채를 발행했다고 전제가 되게 되면, 자,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있었죠. 바로 공급질서 교환 금지라고 해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다 금지가 되지만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도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아닌 것은 답이 뭐라고요? 답이 저당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해서 답은 4, 5번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 농지법 2개 남아있나요? 해서 자, 농제 처분 의무. 자, 약속하십시다. 자, 처분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읽어볼 것도 없어? 해서 어차피 돌아가면 다 잊어버릴 거야. 자,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는 경우도 다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 다시 가겠습니다.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근데 시험에 뜨는 건 항상 예외가 나온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처분 의무의 배제 또는 면제라고 하는 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답 몇 번? 1번 해서 면제된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자, 보니까 또 어디 있어? 면제된다. 4번 지문에 면제된다 나와 있죠? 근데 최소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시리즈가 다 똑같아.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뭐예요? 자, 그래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 그러니까 절대 내용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읽다가 세월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해설들을 보다 보면은 마치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시중에요, 그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출문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크게 보탬이 안 돼요. 왜? 그 학원가에서 만들어낸 기출문제는 이만큼 자세하게 꼼꼼히 다 설명을 해줘.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쳐 들어가냐고 맥락을 파악해야 되지. 그래서 또 농지처분 의무 이게 요 근래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저 외울 게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자,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징질, 선고가 있다는 공직 취임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 자, 그리고 같이 이제 세트로 갔던 것이 우리 요약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게 있었죠.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농지 이용 등 관련해서 217페이지. 자, 바로 자,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나와 있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숫자는 다 3개월, 30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작년 문제에서 제일 더럽게 나왔던 것이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또는 얼마 30일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아냈어서 30일, 3분의 1, 3개월 이런 식의 시리즈 3자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임대차 기본적으로 3년 미만으로 정하시는 경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여기서 따로 암기하실 것은 국공유농지 임대차 역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라는 얘기는 임대인이 아프거나 임대인이 어디 가거나 그러면 불가피하게 임대차는 거니까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5년짜리는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처분 의무에 면제해서 질병, 취약, 증집,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사실 이제 마지막 문제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이 답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자 처분 의무라는 표현만 나오면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다? 처분 의무의 면제를 기억하실 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됐던 거 우리가 자료에다 밑에 정리 못한 거 이 처분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까지 같이 묶어서 봤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해. 나머지 다 의미 없어요. 자, 처분 의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제라고 하는 거 배제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실 거. 읽어봐봤자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그 다음 주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편지만 바꿨어요. 그래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조 들어가면 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농지가 아닌 거 다 농지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다 농지인데 초조 들어가면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초가 뭐야? 초지라고 하는 거. 조가 뭐야? 조경 목적. 그래서 초조 들어가면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우리 요약집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21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농지에 해당한다, 포함한다, 쫙 다 옳은 표현. 그리고 농지가 아닌 것 두 개 있다고 그랬었죠? 초지하고 조경 목적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농지가 아니다. 원래 이제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토지 현상을 중심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실제 토지 현상 비슷하게 쭉 깔아버려 더럽게 많아. 그런데 자,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 항상 예외. 초조 들어가면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농지 아닌 것을 고르시니까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읽고 자시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공법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